네. 반갑습니다. 패션 뷰티를 리드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드림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 부분의 엄한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 10년이 좀 넘은 광고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회사에 대한 간략한 얘기하고 저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름은 존재의 질이다.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보면 정체성과 비전과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드림 인사이트, 광고회사 이름치고는 조금 달달한 단어들이 좀 보입니다. 드림도 그렇고 인사이트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것은 겉이 아니고 안에 있다. 그래서 안과 속, 숨겨진 것들에서 발견하는 사람의 내면의 인사이트. 어쩌면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을 탐험하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런 회사, 저희 회사가 요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왜 중요하냐?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경험의 새로운 경지를 엄청나게 크게 확장시켰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오늘 주제어이기도 한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트 시대를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트 시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경험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을 엄청나게 배가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OH를 우리가 모르는 깜짝 놀라운 OH로 변화시킬 것이다. 누가?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다. 첫 번째 경험의 혁신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고 말씀을 나누는 주어져 것 같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프랑스에 있는데 아부다비에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분점이 생긴 거죠. 1조가 넘는 로열티가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분점을 두바이에 차렸는데 저 루브르 아부다비로 가는 길이 사막입니다. 고속도로가 100km 이상 가야 되는데 굉장히 지루한 여정이죠. 그래서 그 규모에 비해서 홍보가 좀 덜 된 아쉬움이 있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100km가 넘는 사막 고속도로에 10m 가격으로 대형 영화들을 전시해 놓습니다. 물론 그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그림들이죠. 근데 이게 왜 테크 크리에이티브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두바이에서 이름 있는 라디오 3개 채널과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저 그림 앞에 싹 지나가면 라디오 주파수에서 저 그림에 대한 가이드라인 방송이 나오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10km 정도 쭉 가면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두바이에 있는 아부다비 루브르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도 증폭이 되고, 그렇죠? 그 새로운 경험에 두바이에 있는 아부다비 박물관에 대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그래서 실제로 소셜 언급량이 1000% 이상 늘었고 방문객도 165%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조 가까우게 들어간 돈에 비하면 홍보의 효과는 아주 톡톡히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이런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사실 이제 축구를 관람할 때 아주 짜릿한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찍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거에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냅티비티라고 하는 에이전시 회사가 관객들한테 허락을 좀 받고 어떠한 지정석에 앉으시면 저희가 당신이 환호하는 그 순간을 기쁨차게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어떤 기술이 들어갔을까요? IoT 기술입니다. 그래서
구단은 축구 경기 이상의 완벽한 경험을 모델들에게 선사를 하고 또 팬들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추억을 받아서 그걸 SNS에 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풍성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재밌죠? 세 번째,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의 되게 시인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빅 이슈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스트리트 매거진 성격의 빅 이슈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되고 있죠. 영국을 비롯해서 몇 개 나라들이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매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거의 고사위기에 처해져 있었죠. 하루에 8만 권이 팔리던 게 한 권도 안 팔렸다고 합니다. 영국의 락다운 때문에 코로나에 의해서. 그래서 1,700명이나 되는 영국에 있는 우리 노숙인들의 생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이들에게는 사실 자활의 어떤 기회는 되지만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자활의 어떤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게 바로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절이 되니까 그 단절감도 무시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가 빅 이슈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잡지 판매 방식을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적극 전환한 거죠. 온라인으로 전환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제가 볼 땐 이래서 대단합니다. 링크드인이라는 구인구직 플랫폼과 제휴를 한 겁니다. 구인구직 소셜 플랫폼이 링크드인과 손을 잡고 링크드인은 세일즈 플랫폼으로 이용한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비규시를 판매하는 장소를 자주 지나쳤던 고객 들을 링크드인의 인맥 키우기라는 것에 등록을 합니다. 저 노숙인들이. 나는 서울역 앞에서 아니면 런던 시티 앞에서 뭐 판매를 하고 있었고 나이는 몇 살 이렇게 생겼고 이걸 링크드인이 쫙 네트워크로 이렇게 분산시켜주면 이분 내가 출근할 때 맨날 봤던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못 봤는데 반갑다 그러면서 그때 구매했던 잡지를 그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되게 기발하죠? 네. 근데 판매량은 실제로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이게 무슨 크리에이티브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크리에이티브건 콘텐츠이건 그 이름이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한 브랜드의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담당하는 어떤 마케팅에 천명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크리에이티브 있죠. 왜 외국 사례만 보여주느냐?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아주 되게 마음 따뜻한 그런 크리에이티브 하나 내놨는데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제잘제잘 스쿨버스 프로젝트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등원을 하는데 학교가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그 2시간 동안 그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쟁이들이 크리에이터들과 모여서 크리에이티브를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기능을 창가에다 보면 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스케치북 윈도우 기술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자기가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샌드 보내기를 딱 누르면 진짜 엄마의 핸드폰으로 이게 전송이 됩니다. 신기한 기술이죠. 우리 아이들의 2시간 학교 길이 심심하지 않도록 기업이 기술이 크리에이터가 힘을 모은 그런 작품입니다. 기업에 대한 우호와 존경 그리고 지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어떤 크리에이티브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발칙한 크리에이티브 테크 디지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광고 제작물에 신기한 기술이 더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참여와 경험을 더하니까 어떤가요? 저는 광고적 체험이 되게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기술의 브랜드와 메시지와 잘 연결만 된다면 그 브랜드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기술의 힘을 빌려서 잘 설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광고 행사를 다니니까 국내 광고에서 이런 기술 광고 사례가 왜 별로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그런 기술쟁이들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술이 도입된 크리에이티브는 있죠. 네. 벌써 몇 해 전이지만 이주일 선생님께서 금연 광고에도 나오셨고, 유아인 무신사 요즘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송혜 선생님도 야놀자대로 재미있는 우리에게 크리에이티브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단지 기술만 쓴다고 기술 광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이롭고 감동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진짜 기술 광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에 기술이 더해져서 참여한 소비자의 경험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그런 세상을 한번 저희 드림사이트에서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디지털과 테크와 크리에이티브가 만나면 분명히 지구를 구할 겁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개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유엔에서 뭐 싸움박질만 하는 게 아니고 만장일치로 뭔가의 의결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공식 승인한 거죠. 지구가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런 걸 협의한 겁니다. 만장일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광고회사들이 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깐느를 가봤는데 깐느에서 수상한 그 부문이 있는데 그 부문 중에 26개 부문의 그랑프리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60%가 소셜 밸류예요. 그러니까 그 26개 부분에서 그랑프리 탄 광고들의 성격을 보니까 다 소셜 밸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 한마디로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크리에이티브가 앞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리드할 것이다. 뭐 이런 청사진인 거죠.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패 탐지기라고 하는 디테크 크리에이티브가 브라질에서 선보였습니다. 2016년, 17년에는 여성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고 브라질에서. 그래서 아주 정치가 굉장히 많이 부패를 했을 때 소비자 리서치 기관, 아주 우리나라 말하면 갤럽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데서 부정부패 탐지기 어플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량한 양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정치인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치인들이 후보로 입후보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만 가입을 해서 딱 얼굴에다가 이걸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의 이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던 것도 나오겠지만 범죄 이력, 뭐 정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짓말할 수 없죠. 크리에이티브가 정치를 만난 겁니다. TV든 신문이든 정치인의 얼굴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과거 행정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이 어플이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지니까 부패 정치인들로부터 살해 위협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40만 다운로드 1.25억 국민한테 그냥 일주일 안에 다 알려지는 엄청난 효과를 거둔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대단하죠? 진짜 지구를 구하는 거 맞죠? 데이터를 활용한 슈퍼 크리에이티브 시대를 도래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어떤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있습니다. 환경 문제 굉장히 시급한데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슈죠. 이거를 데이터로 활용한 슈퍼 크리에이티브의 사례로 두 번째를 갖고 왔는데 이겁니다. 마스터카드하고 핀테크 기업이 협업을 해서 신용카드 두 블랙 캠페인을 벌린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물건 많이 사면 어느 일정 수준이 딱 되면 카드가 중지됩니다. 물론 제가 동의를 해야겠죠. 제가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것들을 갖다 계산해주는 어플입니다. 계산을 해주면 내가 100만 원을 썼다. 100만 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스탑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스스로가 자기 통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소비자의 다짐이기도 한 이 크리에이티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상상 못했던 그런 크리에이티브겠죠. 자, 크리에이티비티로 이들을 다르게 한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깐 아일랜드 그 회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OH의 변신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디어는 콘텐츠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시절이 있었죠. 네, 잘 만들어진 크리에이티브나 콘텐츠를 타겟팅해서 잘 그릇에다 담아서 전달 어떤 매개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옛말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등장하면서 사실 콘텐츠와 플랫폼과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등을 통합하면서 OH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변화 정도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OH의 진화 얘기 못하죠. 그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OH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서드파티 쿠키 지원 중단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걱정거리 많이 있으시죠? 실제로 이제 이게 현실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서드파티 쿠키 지원이 중단되면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문맥 타겟팅과 행동 타겟팅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행동 타겟팅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겁니다. 사용자의 이전 관심사를 반영해서 타겟팅하는 겁니다. 아, 이분은 이런 거 검색 많이 하고 이런 거 좋아하셨으니까 이런 게 맞겠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맥 타겟팅으로 다 돌고 있는 상황인데, 문맥 타겟팅이라는 거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화면에 떠 있는 컨텐츠를 AI가 쭉 주제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아, 지금 엄한영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이트의 컨텐츠는 수용복에 대한 컨텐츠를 보고 있군. 그러면 거기에 제일 최적화된 광고를 꽂아주는 겁니다. 그게 맥락 타겟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키워드, AI 기술이 문맥 타겟팅의 지금 천명인데 컨텐츠를 키워드로 파악하는 기술이 그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파악하는 게 주제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수용복에 대한 컨텐츠 이렇게만 알려줬다면 이제 수용복에 대한 발암물질에 대한 뭐 안 좋은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용복에 대한 네거티브 얘기입니다. 말하면서도 사례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제가 써놨네요. 채식주의에 대한 콘텐츠가 아니고 채식주의에 대한 부정적 주관을 다루는 콘텐츠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걸 쑥 읽고 어떤 광고와 적합할지 매칭시켜주는 게 맥락 타겟팅입니다. 이게 이제 OH에 왜 필요하냐, OH에 이 왜 하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반은 광고죠. 날씨가 37도 이상 올라가면 이 광고 내보내요. 비가 오고 추적하면 이런 광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읽고 그 환경에 맞는 광고를 꽂아주는 겁니다. 누가? OH가. 예전에는 진짜 고목가도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리도 없어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광고가 이렇게 맥락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참 재밌었는데 몇 해 전에 나온 광고이긴 한데 잘못한 광고인데 가족이 나오면 가족에 대한 패밀리카 얘기를 하고 연인이 오면 연인들이 드라이브하기 좋은 카를 선보이면서 꼬십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기반한 광고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슴 따뜻한 광고도 있습니다. 뭐 화재, 재난 이런 게 나오면 저걸 어째? 발망 동동 구르지 않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카드를 갖다 댑니다. 광고판에. 그러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OH가 이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때문에 가능하죠? 디지털, 테크, 크리에이티브로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여튼 그 와퍼, 버거킹 항상 굉장히 재밌는 광고를 또 앞선 광고를 먼저 선보이는데요. 트래픽 잼 와퍼라고 하는 건데 트래픽 구간, 차가 엄청 밀리면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비게이션에 광고가 뜬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OH는 아닙니다. 맥락 타겟팅을 전문가 광고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트래픽 잼 구간에 진입을 하면 내비게이션에 버거킹 광고가 뜹니다. 주문을 음성으로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음성으로 하면 API나 GPS 기반으로 파악해가지고 지금 시속 5km로 가고 있으니까 주문은 여기서 했지만 5분 후면 이쯤 가 있겠지? 해서 거기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게 바로 맥락으로 타겟팅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의 시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의 테크의 크리에이티브가 만나면
아마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드림인사이트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광고는 인식을 조작하는 기술이고 브랜드는 이름을 차별화하는 기술이고 마케팅이 시장을 움직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는 매체비를 절감하는 기술이거든요. 사실 한 번 얘기하면 100원을 써서 얘기할 걸 1원을 써서 얘기해 주는 거 어떻게 가능하지? 크리에이티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디지테크 크리에이티브가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경이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시간을 제가 소리 썼는데요. 만약에 디지테크 크리에이티브 저희랑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성과 열매를 한번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